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몸 밖에서 혹은 몸속에 어떤 자극이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의욕이 샘솟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요. 바로 교감신경이 뿜뿜 항진되면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을 얘기할 때 싸움 도주 반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그래, 내가 나가서 한번 이 자극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게. 내가 앞장서서 나갈게. 그럴 때 그런 반응이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자극이 주어졌는데도요. 어떤 자극에는 이렇게 막 그래, 뭔가 해야지. 우리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자극은요. 뭐 자극이 주어지든 말든 평소 상태에서 별반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건 다른 말로 균형 상태가 깨지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균형 상태를 깨기에는 그 자극이 별로 세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딱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 균형을 깨기에는 그 자극이 너무 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극은요, 우리가 그래, 싸우자 아니면 도망가자 이러면서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대에 섰을 때 뭔가 발표를 해야 될 때 눈앞이 까매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 실신을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주 극심한 공포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폭력이나 학대 상황에 있을 때는요,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정신이 마치 그 자리에서 탈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분리되는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를 헤이리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정말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완전히 기억에서 삭제해버리는, 전혀 기억할 수 없고 그 부분만 기억 상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죠. 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도 드라마나 영화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교감신경과 반대편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부교감신경 중에서도 미주신경의 어떤 한 종류, 무수미주신경이라는 게 극도로 항진됐을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차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각각 활성화됐을 때, 교감신경이 더 힘이 세졌을 때, 부교감신경이 더 힘이 세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가 볼게요. 교감신경이 힘이 더 세졌을 때는요, 동공이 확장이 돼요.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거를 더 잘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뭔가 나한테 어떤 위험 요인이 지각이 됐다는 거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저 멀리에서 원시인의 예를 들어보면 저 멀리서 뭔가 호랑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렇게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동물의 발자국이 들려요.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얼른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맞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울 태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 멀리서 오는 게 진짜 곰인가? 호랑인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멀리서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우리 눈의 상태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동공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교감신경이 힘이 세지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태일 때,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상태일 때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이럴 때는 굳이 멀리 있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가까이에 있는 것들만 잘 봐도 돼요. 동공이 수축이 되고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거를 더 잘 볼 수 있는 상태로 눈이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힘이 세졌을 때 내가 도망가든 싸우든 숨을 잘 쉬어야 되죠. 기관지가 공기가 잘 통하도록 넓어져요. 확장이 돼요. 그리고 호흡량이 증가해요. 내가 싸우든 도망가든 내 몸에 에너지가 그만큼 있어야지 싸울 힘이나 도망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을 만들어내는 1차적인 원료는 산소예요.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지를 넓히고 호흡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힘이 세질 때는 언제? 위협이 없을 때, 보통은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굳이 힘들게 숨을 많이 쉬고 산소를 열심히 온몸 곳곳에 운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지가 수축이 되고 호흡량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심장으로 가면은 내가 열심히 숨을 쉬어서 이제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산소를 열심히 내 몸으로 모았으면 얘를 온몸으로 순환시키려면 심장이 쿵쾅쿵쾅 잘 뛰면서 혈액 속에 섞여 있는 그 산소를 온몸으로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야 돼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뼈대 근육의 혈관이 확장돼요. 왜요? 힘을 써야 되니까 뼈와 근육이 힘을 쓸 수 있으려면은 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야 되니까 혈관이 확장하는 거예요. 대신에 피부 혈관은 수축을 해요. 우리 몸은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쓸데없는데 이 산소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는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상태죠. 그러면은 딱 정말 이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거기에 가봤자 별 쓸모가 없어요. 피부로 가봤자 피부가 내가 싸우거나 도망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최소한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덜 가도 돼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더 많이 써야 되는 곳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에서는 내가 뭐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요. 대신에 나의 피부를 좀 더 윤택하게 가꿔줄 수 있도록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은 피부도 상하게 되는 거죠. 거칠거칠해지는 거죠. 피부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줄 여력이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는요. 교감신경이 힘이 세지면은 글리코겐을 분해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몸의 계통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간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이 글리코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대표되는 이런 영양분들을 섭취를 하잖아요. 우리 몸의 곳곳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연료들, 그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영양소들을 섭취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열량을 만들어내는 주 재료가 탄수화물에서 분해가 되는 포도당, 이 당성분인데, 이 당성분이요,
먹는 즉시 얘를 써야 하는 데는 즉각적으로 혈액순환을 통해서 온몸 곳곳으로 보내져서 그 열량으로 사용이 돼요. 땔감으로 사용이 되는데, 뭐 우리가 딱 사용하는 만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먹을 때가 많죠. 그러면은 남는 이 당들, 이 포도당들은요, 곡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남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대표적인 곡간이 간이에요. 그래서 이 간에다가 그 포도당 형태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저장하기 편한 형태로 다시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다시 포장이 된 게 바로 글리코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곡간에 저장되어 있던 그 포도당들이요.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많이 써야 되면은 곡간에 있는 거 얼른 꺼내가지고 써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곡간에 있는 걸 다시 꺼내 쓰는 게 간에서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간에서 글리코겐이 분해가 된다는 거는 우리 세포 곳곳 조직이나 어떤 장기 곳곳에서 이 포도당들을 쓸 수 있게 더 많이 운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어디를 통해서 운반이 돼요?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혈액에 녹아서 운반이 되잖아요. 그 말은 혈액에 있는 당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 우리가 혈당이 높아진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힘이 세졌을 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는요, 혈당이 높아지는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일시적인 순간에 정말 필요해서 내가 진짜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뭔가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서 그 열량이 필요한 순간에 쫙 나왔다가 또 그 순간이 끝나면은 다시 이 부교감 신경의 작용으로 간이 그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포도당들을 이제 너네들 더 이상 쓸 일 없지, 내가 다시 곡간으로 가져가서 저장해 놓을게, 이렇게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작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니야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아직도 비상상태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글리코겐을 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그걸 쓰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은 농도로 유지가 돼요.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될 때, 물론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진단하고도 연결지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1차적으로는 염증 반응이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혈당이 높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의 곳곳에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항진됐을 때, 뭔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 우리 몸의 곳곳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간의 글리코겐 합성과 분해작용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내가 지금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배가 고프면 이거 참 난감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하면서 화장실에 가야 돼요. 이거 참, 어떡하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위장운동을 감소시켜요. 배고픔도 잘 안 느껴지고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 느낌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위급한 상황이 끝나고 교감신경이 다시 우위를 점할 때 위장운동이 증가하면서 편안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것과 연결해서 이 소변량, 우리 방광이랑 요도의 움직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교감신경 활성화돼서 뭔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파이팅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소변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해줘요. 자, 우리 몸이 되게 똑똑하죠. 그리고 요도 조인근을 수축해줘요. 요도 조인근은 소변을 이렇게 딱 참을 때 그때 딱 조여지는 그 근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이완이 돼버리면은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도 조인근이 수축할 때 딱 수축이 되고 이완할 때 이완이 돼야 되는데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일 때 발생하는 일이 뭘까요? 요실금. 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런 소화기계 그리고 우리의 비뇨기계에도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식기는 되게 재미있는 그런 작동의 원리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힘이 셀 때는요, 성극치감, 오르가즘이라고 하죠. 오르가즘을 잘 느끼게 돼요. 그런데 또 부교감신경이 힘이 세야지만 발기가 돼요. 샘 분비가 자극이 돼요. 샘 분비가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질 분비물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을 때, 성교통이라든가 이런,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고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발기나 샘 분비가 잘 될 수 있는 상태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성적인 기능에 성적인 쾌락을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으려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떤 거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로 고정된 게 아니라 균형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얘네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그런 성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종합해 보면요. 교감신경은 fight, flight 반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네, 사실 스트레스가 우리 몸, 우리에게 끼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또 현대사회가 스트레스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유발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아주 나쁜 어떤 적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몸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기본적인 이런 생존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사실 우리 생존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의 본래적인 기능은 기동화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게 가장 주된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항진이 되었을 때, 대표적인 게 미주신경인데 그 미주신경 중에서도 무수미주신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어요. 얘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감신경도 저리 가 하고 발로 꽉 눌러버린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부동화라는 게 아주 극단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해요. 부동화는 기동화의 반대죠.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적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많은 책이나 이야기들에서 이 부교감신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편안하게 아주 좋은 상태,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 균형이 깨졌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감신경만큼이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제가 지금 여기 심전도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심전도 사진은요, 서맥, 지금 밑에 제가 서맥 써놨죠? 이 서맥의 사진이에요. 서맥이라는 거는 맥박이 정상보다 천천히 뛴다는 거거든요. 이 서맥이 더 심화되면은 이제 이게 일렬로 쭉 줄이 가지면서 심장이 멈추게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부교감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기절을 해버려요. 맥박이 느려져요. 호흡이 멈춰요. 그리고 헬이 설명을 했었죠. 네. 몸과 정신이 분리가 되어버려요. 이런 상태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는 심장이 정지가 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너무나 많은 매체나 문헌들에서 교감신경은 적으로, 부교감신경은 친구로 묘사가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 중요한 거죠? 균형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항상성, 영어로는 호메오스타시스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는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건강하다는 거는 이 균형,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인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느 하나가 너무 튀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 시소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 지금 보시면은 얘를 만약에 부교감신경이라고 한다면 부교감신경이 너무 힘이 세져 있어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여기서 야, 나 좀 내려보내줘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런 상태. 교감신경이 힘을 하나도 못 쓰는 상태가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지속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실신이나 서맥, 무호흡, 폐리,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감신경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이쪽으로 쾅 시소가 내려와서 이 부교감신경이 내려가고 싶은데 힘을 전혀 못 쓰는 상태가 돼요. 야, 나도 좀 일 좀 하자. 근육이랑 뼈 말고 다른 부분으로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우리 몸의 곳곳의 조직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다양한 작용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 몸속 곳곳에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게가 비슷해서 왔다 갔다 콩콩콩콩 이렇게 타야지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요. 그렇게 비슷한 무게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 몸이 원활하게 건강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감정도 균형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